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2023, 영조, 법의학자. 먼저 2023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1월 1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현장 365 코너에선 2023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전파를 탔는데요. 간호사부터 취업준비생, 농민, 달탐사 연구원까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바라는 새해의 소망을 전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3년 간호사 조충희가, 경찰관 김상현이, 연구원 김영환이, 공무원 김성경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그늘이 없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은 서로 다 화합을 하고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는 동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2년. 올해는 좀 더 안전한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어떠한 몸과 마음을 가졌던 간에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취업의 문이 조금 더 따뜻하게 열렸으면 좋겠어. 아니. 쌀값 걱정 없는 농사를 짓고 싶다. 좀 많이 잡히고 커져서 좀 더 맛있는 과메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더 먼 우주를 향해 도전하는 저희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네요. 2023년. 대한민국 화이팅! 새해 첫날을 의미 있게 시작한 리포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찌 보면 좀 연례 행사처럼 보여질 수 있는 리포트인데 좀 영상미 측면에서 다른 뉴스 리포트에 비해서 좀 뛰어남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시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인터뷰를 하는 시민으로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따라가면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인종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좀 단일 민족성에 좀 집중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외국인의 목소리도 같이 좀 담아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자도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소망하는 인터뷰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철강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분께서 복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는 이 사회 시스템들이 좀 더 그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좀 점검이 되고 보완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우주를 향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응원해달라는 이 달탐사 연구원의 인터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두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고령 세대들은 올해 어떤 소망들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이분들의 이야기도 담아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장 365 코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은 그날 직전 뉴스들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어요. 한국의 노동력 감소문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불황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장 365가 나온 거죠. 2023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2023년이 잘 되길 바란다는 그 이야기가 새해 덕담 수준일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새 꼭지를 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는 정말 제발 네. 살려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그 꼭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보기보다는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2023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영조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새해 첫날 방송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언빌리버블 스토리 코너에선 배우 오정세 씨가 특별 출연해 화제였는데요. 오정세 씨는 조선제일의 낚시왕, 이문원 이야기 속에서 자신만의 영조 캐릭터를 재창조하며 유쾌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이 몸이 오늘의 특별 출제자. 진정한 인재라면 그리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총이로구나. 하지만 다 묘수가 있지.
차근차근. 화장실 이쪽일. 저자의 답안을 가져오라. 당장 저자 빨리 가져오라고 저. 신은 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글 공부를 안 해. 당장 이 대역죄인을 잡아와라. 아이고 문헌아, 네가 또 사고를 쳤구나. 과거 급제라니. 아이고 장하다 내 아들. 내 역시 네 잔머리를 내 인정한다니까. 뜻밖에도 잔머리로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문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짐을 우롱한 이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신분을 알려면 비봉을 뜯어야 하는데 당장 뜯어라. 아니되옵니다, 전하.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는 답안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신분과 집안 내력이 적힌 신상을 봉해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요. 급제자의 비봉만 뜯어 신분을 확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천보의 아들 이문헌이라 하옵니다. 당장 이문헌을 잡아와라. 이문헌이 괘씸했던 영조는 급제자를 가리기도 전에 이문헌의 비봉을 뜯어 신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빨리 잡아. 네가 왜 여기에 끌려왔는지 알고 있겠지. 소인이 급제를 한 것이지요. 급제자의 비봉만 뜯을 수 있는 것인데 소인의 비봉을 뜯으셔서 하는 말입니다, 전하. 급제자의 비봉만 뜯을 수. 그래서 송신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목이 타임이. 어이를 불러. 허준. 조선시대 잔머리 하나로 과거에 급제한 문신 이문헌. 이후 도승직, 육조 판서직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그는 의외로 백성을 너그럽게 잘 다스려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오정세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에서의 인연을 바탕으로 특별 협업이 펼쳐졌다고 들었는데요.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오정세 씨 중간중간 코믹 애드립 딱 보임. 연기 스펙트럼이 대단한 것 같아요. 배우 특별 출연 너무 좋았음. 영화 개봉하면 출비해서 비하인드도 얘기해줬으면. 오정세 씨의 코믹 연기에 대한 호평과 비하인드가 궁금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코믹한 이야기에 오정세 씨의 애드리브가 더해지면서 유쾌한 시너지를 낸 것 같습니다. 잔머리로 과거에 급제한 이문헌의 이야기 자체도 흥미로웠고 이 이야기의 톤과 오정세 씨의 코믹 연기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영화 홍보 기간에 예능에 출연한다고 하면 보통 토크 위주의 프로그램에 배우들이 많이 나가기 마련인데 이 서프라이즈에 출연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신선했고 서프라이즈 입장에서도 이 오정세 씨의 출연으로 화제가 됐기 때문에 두 미디어 모두가 좀 시너지를 낸 그런 프로모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문헌이 잔머리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오잖아요. 가장 백미는 누가 뭐래도 이제 영조하고 과거 시험장에서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엄숙하고 진지한 임금의 캐릭터를 좀 코믹하게 소화한 오정세 배우의 또 연기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손에 침을 묻혀서 문서를 막 넘긴다거나 갑자기 옆에 있는 신하에게 반말로 되게 친근하게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당장 뜯으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뜯을까? 제가 듣겠습니다. 전통적인 임금상보다는 좀 흥미와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임금상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이날 그 오정세 씨의 연기와 또 분장, 행동 이런 것들에 좀 잘 담긴 것 같습니다. 재미만으로 좀 넘어가기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이문헌이라는 실존 인물인데 그 이제 이문헌의 어떤 장난기, 뭐 잔머리에 대한 그 에피소드 대부분이 사실 이제 야사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거든요. 이번 그 영조를 낚은 이야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야사에 속하고 찾아보면은 이문헌의 의부인 그 이천보가 이제 그 사도세달 문제로 그 자결한 것에 대한 뭐 영조의 미안함 때문이다. 뭐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사는 야사라는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좀 출처를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서프라이즈를 되게 진지하게 보진 않지만 적어도 저것이 되게 극화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사실이 아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이들은 이문헌의 그 야사가 사실인가 보다. 적어도 방송국에서 이런 걸 할 때는 어느 정도 당연히 크로스체크를 해서 했겠지라고 되게 지레 짐작하기 쉬운데 그런 것을 소개하는 거에 있어서 적어도 좀 지상파
프로그램으로서 어느 정도의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 법의학자인데요. 이거는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12월 28일 방송된 일타 강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6번째 강사로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가 등장했는데요. 여러 부검 에피소드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인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교수님은 법의학자시니까 사실 셜록 홈즈랑 가장 비슷한 거 아니실까요? 실질적으로 수사는 경찰, 형사님들이랑 검사님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증거를 저희가 이제 부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백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도 사실 의사고요. 그래서 보통 의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고 저희 법의학자는 죽은 사람을 구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윤일병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들어봤어요. 윤일병 사건 다 들어봤어. 윤일병이 숨졌을 때 군 당국은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사인을 밝혔습니다. 직접 부검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계신 분이 부검을 한 사건인데요. 사망 원인을 질식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에 병원에 데려갔을 때 입에 빵 같은 거 토사물이 막 있었던 거예요. 빵 먹는데 뭐 때렸다 머리를. 그랬는데 체해서 그냥 그러다가 죽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부검한 걸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맞은, 그것도 오랫동안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가혹행위로 인해서. 맞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이거는 질식사 아니다. 외상성 쇼크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자님이 바로 찾아온 거예요. 9시 뉴스에 내겠다고. 어머. 그 뒤에 군검찰과 군 헌병대 수사를 통해서 살인 판결이 나오게 됐죠. 살인죄로. 흑연수 안 보셨으면 진짜 그냥 넘어가는 일이잖아요. 억울한. 진짜로. 지금 생각나는 건 어떤 여학생이었어요. 대학교 신입생.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그만 사망했어요. 다음 날. 그 아이를 보자마자 왜 죽었는지 알았어요, 사실. 희귀 질환이라 겉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질환이었어요. 근데 이 질환은 20대 초반에 죽습니다. 그 여학생은 꿈이 있었대요. 연세대학교를 가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못 갈 거라 생각했는데 수능이 대박을 쳐서 연세대학교는 아니지만 본인이 꿈꿨던 서울에 있는 대학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한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부검할 때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부검할 때 뇌를 보게 되는데 80대 할머니보다 더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세상에. 아마 자신의 꿈, 마지막 꿈을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한 인생. 이 여학생 진짜 끝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걸 보고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진짜. 제가 법의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섭다는 감정밖에 안 느꼈어요. 근데 제가 20년을 넘게 하고 또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이 소중하구나.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겠다.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수강 신청 왜 1초 마감인지 알겠다. 설명을 너무 쉽고 재미있게 하세요. 유성호 교수님 강의 푹 빠져서 봤네요. 삶과 죽음에 대한 너무 의미 있고 좋은 강의였어요. 진짜 계속 듣고 싶은 강의다. 살아있는 순간을 즐기며 사랑하며 살아야겠어요. 이처럼 쉽고 재미있었던 강연에 대한 호평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마지막에는 지금이 소중하다라는 말과 함께 법의학자로서 살아온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위원들도 이번 강의에서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시청자 댓글에서도 수강 신청 왜 1초 마감인지 알겠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내용으로 꽉꽉 채웠고 그것이 굉장히 또 무료로도 연결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야기였어요. 사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연명 의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한번 결정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가 오랫동안 이게 있다 그러면 사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누워 있는 거를 바라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죽음이란 건 내 삶의 엔딩인 건데 내가 나의 그 마지막을 구성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이런 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줬을 때 그걸 하고 안 하고는 그 개인의 선택이지만 나도 저거를 준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면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것이 그러니까 부검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의뢰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부검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검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일반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안타까웠던 거는 부검의가 우리나라에 4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소외받고 외면된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해서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되게 많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장래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장래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망자에게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의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아생전에 많이 공유하고 있어야겠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의 그 죽음의 의식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치러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영감을 줬다는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패널들이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나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어요. 김우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절대 검정색 옷을 입지 못하게 하겠다거나 또는 내 장례식에 이용진 씨 같은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장례식을 해서 과거의 추억도 되새기고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아, 이분들이 현재 삶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강의 말고 다음 강의들에서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다음 강연자들에 대한 예고를 보면 그분들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강연계의 슈퍼스타들이고 아, 이분들이 일타 강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아, 새로운 강연자를 발굴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일타 강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연 콘텐츠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일타 강사에서 재미에 의미까지 더한 강의들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